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장생이 들어갔죠. 또 이런 애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일을 촬영하는데 인터뷰로 타이핑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전화가 와요. 휴대폰 전화를 울리죠. 저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저를 두드린 다음에야 전화번호를 압니다. 도와주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는 이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그냥 진동모드를 쓰면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듣는 많은 역성극 스토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통일공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도 저에게 학교 소팀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부모님이 요즘 가시고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좀 독특한 입학생에 연대를 하셨잖아요. 직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남자가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직원분이 그걸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분께 그 기사 넘겼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은 것과 달리 정작 나온 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신경성 난청 듣고 폴트 관계죠. 가정부터 어려워 학원 못 다녀.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홍보 영상의 주인공으로 택할 때 인터뷰 기사를 실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역광극 스토리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미담의 주인공으로만 남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미담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 미담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여러분은 역광극 스토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 자신의 환경과 미담의 주인공을 비교할 겁니다. 우리는 고등학생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한 서울대가 그런 사람들을 수비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몸이 불편한데도 자기 삶을 열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소용이 없지만 표현을 이걸 글을 씁니다. 서로 장애감인데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를 보죠. 훌륭한 일이 일어날 사람들도 사실 자신이 함께와 여러 환경을 겪었다는 사실하고 위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데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쩌면 저한테는 지금보다 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과 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면 여러분은 차갑지 않은 동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한계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저의 과학도식으로서의 공력도 부족해야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저희 진짜 커리어를 아직 첫 번째 되지 못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에 만나는 어떤 미담들, 역광극 스토리들을 좀 다르게 보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거기 별개로 저는 여러분과 완전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실감하고 주어지는 일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현탄하고 여가를 쫓기고 저녁시가 되면 그냥 퇴근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죠. 저는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합니다. 안 들어도 포기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부어지는 하나 앞에서 저는 자신이 한계에 도전하고 역광극한 미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굳이 그걸 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저를 그런 식으로 조명하죠. 또 그렇게하면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바로 저로 노력을 부탁함으로써 너도 노력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장치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미담에 주목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미담은 한계에 도전하는 개인들의 노력을 조각하고 그 장벽 자체를 맞춰야 하는 사회의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한테 상패와 장학금, 경력을 안겨주고 그만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너는 항상 좋은 조건에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까지 자격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도 할 수 있어. 이미 해낸 사람이 있잖아. 네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죠. 미담이 당사자들한테도 해롭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어떤 한계를 극복했는지
부족합니다. 저는 칭찬이 받았고 언론도 나가고 장학금과 상품도 받고 주목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스피커로만 나오는 긴급 안전방송도 못 듣죠. 저는 소위 말하는 많은 스펙이 있는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지원사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공인영화 점수를 요구하고 그중 절반은 창업자회를 제대로 딸 수가 없는 특급형 받으니까. 인권위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고쳐준 게 없죠.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화로 인증번호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인물하는 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걸었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타인이 그걸 칭찬해주지만 타인과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은 단지 이렇게 힘들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칩니다. 정작 진짜로 제 삶에 존재하는 장벽들이 사라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명문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수급자 과정에서 명문대에 가는 학생의 기사가 나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장애인으로서 아주 작은 성취만을 이뤄도 이런 칭찬하는 기사가 나오죠. 누군가가 장벽을 넘어서 한계를 극복했어라고 말하고 조명받을 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너는 인간심이야, 감동적이야, 너를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장벽 칭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미친듯이 노력해서 장벽을 넘어왔을까요? 한계가 명백한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미담들이 발굴됩니다. 저도 그중 하나이고 사람들에게 노력하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이 사회가 한계 자체를 받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엄연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장애인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만으로 유지가 큽니다. 한국도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요. 정작 이 한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얼마 전 추석 때만 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시흥역 터미널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에 고속버스랑 시흥버스가 9,600대가 있는데 이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건 개인들이 일하는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성취해야 합니다. 끝없는 계단이 있으면 너무 길을 돌아서 가고 고등학생인데 세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여성이니까 다른 인종이니까 주어지는 편곡과 폄하의 말들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위안 물고 이럽니다. 장벽을 넘기까지 그 개인들은 밀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그 벽을 넘었을 겁니다. 심지어 너무 다양하고도 그 장벽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약간 목소리에 환호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장벽을 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 사람이 그 장벽을 넘기까지 반드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 눈물 흘리거나 울고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그것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사활이 만들 수 없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살짝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사로를 올라서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생인데 세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있겠죠? 평범한 말을 시달리지 않고 폄하당하지 않아도 그냥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후배들한테 다 봐,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 올라왔으니까 자주자봤으니까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회. 대신에 왜 그곳에 장벽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애초부터 그 장벽이 어디서 만졌던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수많은 미담들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장벽을 넘은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애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산처럼 높은 장벽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벽이 없는가 그런 문제 자체에 주목하는 사회입니다. 미담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 한계의 경계를 확장하기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회에서 수준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정도의 가치다. 누군가는 노력해서 그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사에 나고 피착상이 갖고 미담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미담을 발굴해내는 것만으로는 이 시스템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깊이 장벽을 넘은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니까요. 장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한계의 선이 그어지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좁은 한계 안에서 발버둥치던 개인들은 점진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안으로 들어오겠다.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애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개인들의 위담은 점차 조금씩 느리더라도 천천히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계의 경계를 넓혀가는 사회에서 이런 평범한 일의 영역으로 영역되고 더 이상은 죽어라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저는 더 이상 미담의 주인공이 아닐 겁니다. 졸업해도 상 받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겠죠. 저는 오직 제가 실제로 이룬 성취로만 평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회에서 더 행복할 겁니다. 저뿐만 아닌 수많은 다른 미담의 주인공